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판 청구권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독립된 법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된 법관이라는 얘기는 뭐야? 법관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절차, 공정한 절차. 공정한 절차라는 건 뭐야? 공정한 절차라는 건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증거, 법치주의잖아.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지만 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 재판 절차에 있어서. 그리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재판 청구권은 1912년 마그나카타에서 연원이 있고, 이건 알아대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지? 그리고 보면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이상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신속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형사 절차상 형사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 보장, 즉 명예와 신체의 보장을 위해서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떻게 해? 무죄 추정의 원칙. 우리나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제일 중요해. 그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네 번째,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대. 그리고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이 나오는데, 형사보상 청구권은 뭐냐면, 억울하게 재판을 당해서 억울하게 신고당하고 수사당해서 징역을 억울하게 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죄 판결도 받아야겠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서 나라를 상대로 해서 네가 잘못 수사하고 네가 잘못 판결해서 내 시간을 뺏었잖아. 그래서 형사 보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대. 그렇지, 해야지. 근데 이게 어려워. 판결을 뒤집어야 되잖아.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 약촌 사거리. 이름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잘못된 판결로 해서 징역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재심을 하잖아. 재심을 하면 재심으로 판결을 없는 건 없는 거고, 내가 손해를 봤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형사보상 청구권이야.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정치적, 물리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이거 국가배상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거는 내가 혹시 다시 찾아보고, 오늘은 찾아볼게. 3개네. 다시 찾아보고 틀렸으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해줄게.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가배상은 그런 것들입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권은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형사피해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부터 구금되어 있어야 되고, 기소유예나 기소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를 한다. 그리고 불기소, 이건 넘어가고, 내가 지금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체크를 해가지고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랑 해줄 테니까 요 체크해놔. 형사보상 청구권 요 부분 좀 체크해놓고, 국가배상 제도는 뭐냐면,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 또는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지. 손해배상. 형사보상. 이거 다른데. 보자. 그리고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조정 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 범죄 피해자는 뭐야? 가해자가 아니잖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란, 타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구조라는 거, 구조는 뭐야? 건지는 거야. 내가 범죄를 당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을 못해. 그럼 나 굶어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범죄 가해자가 우리 집을 알아.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집을 이사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거야. 봐봐, 여기서 보면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이는 타인의 범죄로부터 사망이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 가해자의 불명이나 무자력 경우에 범죄 피해자 구조의 실제를 위해 만들어진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사망했거나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가족들. 그러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중상의 기준은 뭐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 때린 애가 누군지 몰라, 이 경우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두 번째 가해자가 무자력이래. 물어줄 만한 형편이 안 된대. 여기 보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세월호 뒤로 넣었을 때 국가 비상 상황이었는데 걔가 재산으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나라에서 해준 거야. 기본적으로 저런 베이스가 깔려 있었던 거야. 물론 국민의 성금도 있었지만. 무슨 알겠니? 그래서 욕하면 안 돼. 나라의 법이 있대. 근데 뭐 어쨌든 그거 다 해결됐냐? 세월호 아직 해결 안 됐지? 해결됐어? 그것도 큰일이다. 야, 그래서 요즘에 애들 수학여행 어디로 가는 줄 아냐? 서울. 우리 조카는 양산인데 학교가 부산 옆에. 어디로 갔게 수학여행? 서울로 왔는데 뭐 롯데월드 가고, 롯데월드 갔다던가. 그리고 동묘시장 갔대. 애들 그런 데 데려가냐? 신기한 게, 동묘시장이 신기한 게 좀 많긴 하거든? 나도 저번에 어머니 올라왔을 때 동묘시장에 갔었는데 원피스가 3,000원이야. 쭈구리 원피스가 3,000원이야. 새 거야. 집에 와서 보니까 되게 괜찮던데? 괜찮아. 되게 신기한 것도 많고. 어쨌든 니들도 오면 한번 가봐. 주중에는 사람이 많이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좀 일찍 가야 돼.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일찍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봤더니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싹 다 가지고 가. 은행이 알지? 그리고 나면 별로 볼 게 없어. 자판에 깔려있는 거 무조건 3,000원이야. 은행이 알겠지? 바닥에 깔려있는 거. 두 개 5,000원 없어진 것 같고, 하나에 무조건 3,000원이더라고. 조금 비싸면 5,000원. 그거 좀 걸려있으면 10,000원이야. 괜찮지? 새 것도 있어. 되게 신기해. 거기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이 팔더라고. 근데 가끔 어머니 올라오시면 가끔 어머니가 그런 시장 좋아해서 가는데 재밌더라고. 저번에 갔을 때. 보자.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타인의 범죄로부터 생명이나 신체를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가 경제적 구조를 청구할 수,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이건 사례만 볼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사례. 평소 의료원 생활을 하던 김의한 씨는 기가도둑 수리 시에 양귀비 양이 성폭행에 대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박거세 씨를 잡으려고 적투를 벌이는 박거세 씨가 등산용 칼을 휘둘러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그의 유족으로부터 31살 미망인은 남편이 죽어버린 사람이지. 그러니까 가해자의 남편, 부인, 그리고 2살 여자아이가 있는데 살길이 막막한 도와준 정의인이 부인인가 봐. 그래서 살길이 막막한 이들의 경제적 구조를 해줄 수 있나? 해줄 수 있다네. 죽었잖아.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신청하려면 죽거나 중상이래. 중상의 기준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자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죽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대. 그리고 참정권. 참여하다 정부의 그런 권리를,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 선거권. 그리고 또 뭐야?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거. 볼래? 야, 얘들아, 선거로, 그리고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거. 내가 공무원이 돼. 선거로 공무원을 뽑는다. 이 두 가지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선거로 공무원을 뽑는 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서 보면 선거권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선거권. 그리고 얘는 선거권이고,
이거는 공모 단위권.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을 뽑거나 뭐 국회의원을 뽑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구청장을 뽑거나 군수를 뽑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공무원이 되는 건 뭐야? 내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지? 두 번째, 내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두 가지잖아. 그지? 두 가지를 할 수 있대. 그래서 선거랑 투표의 차이점 알려줬지? 선거랑 투표 어떻게 달라? 선거랑 투표는 어떻게 달라? 얘들아! 선거랑 투표를 어떻게 달라? 혼난다 진짜. 시험제 그런 식으로 내는 수가 있어 내가. 알쏭달쏭한 걸로. 선거는 우리가 나의 대표자를 뽑는 전 과정을 선거라고 하고, 투표는 도장을 찍는 거야. 투표 도장. 오케이? 빵! 이거야. 투표함이라고 돼 있지? 야, 선거 하는데 가봐. 요번에 카톡 선거 한번 가봐. 그거 투표함이라고 돼 있지 않냐? 뭐라고 돼 있어? 투표함이라고 돼 있지? 투표한 종이를 넣는 그 상자니까 투표함이야. 근데 투표장이나 선거장, 이거는 각각 섞어서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선거가 큰 말이고, 그 안에 투표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선거에는 선거 유세, 투표, 유인물 배분,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 중에 투표는 내가 5명 중에 1명을 꽝 찍는 걸 투표라고 해. 이해됐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는데 대답 안 한 거지? 그래. 자, 그래서 선거권이 있고요. 공무단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거권이란 내가 뽑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선거권이란 여기서 보면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데, 18세부터 선거권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의회 선거권, 단체장 선거권 등이 있대. 구청장 이런 것도 다 여기 단체장 선거권에 들어가는 거야. 구의원 시의원도 있고 등이잖아. 그래서 쭉 넘어가서 공무단위권은 뭐냐면 내가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 기타 일체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보면 선거에 출마해서 내가 입법부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입법부에 국회의원 말고 국회의 공무원들도 있잖아. 걔네들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구청이나 시청 선거를 통해 된 사람들이 밑에 자기 수족을 뽑는 거, 자기가 선거로 대표가 됐으니까 자기 그 권력으로 밑에 애들을 뽑는 거니까, 그거는 일종의 선거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무단위권이란 내가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 기타 일체의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대. 그리고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사의 형성이나 내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잖아.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간접민주주의를,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주의 한 형태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투표제도는 직접민주주의지. 직접적으로 표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직접민주주의, 국민투표권은. 그래서 국민투표권은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거라는 형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그 투표 말고 국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국민투표는 거의 없어. 헌법 바꿀 때 빼고는. 왜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간접민주주의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법안의 제정에 대해 국민발언권 쭉 넘어가자.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우리나라 의무 몇 가지 있어? 첫 번째 납세, 또 그다음 납세? 안 봐도 되잖아. 봐. 야, 우리나라 분단국가야, 그지? 국방의 의무. 그리고 조직이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해?
돈, 납세.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근로를 해야 돼. 그지? 근로를 잘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교육. 오케이? 그리고 지구가 터져버리면 끝이니까 환경보전. 야, 이걸 이렇게 외워야지. 뭐 이걸 지엽적으로 쭉 보면 나 헷갈려. 니들이 고학력인데 내가 대학생들 중에 이거 똑바로 하는 많이 못 봤거든?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알았지?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으니까 국방의 의무, 조직이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납세의 의무, 돈을 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하려면 근로를 해야 돼. 그지? 근로의 의무. 그리고 근로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글자와 숫자와 이런 사고가 필요하단 말이야.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까지 나와야지 뭐 일을 할 거 아니야. 영어 또 읽고. 그리고 지구가 터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환경보전이야. 5가지.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에게도 가르쳐 줘. 어? 뭐 알아야지. 그래서 국민의 의무는 통치대상이라는 건 뭐냐? 국민이 통치대상으로서, 통치대상이라는 건 뭐야? 그 통치행위를 하는 건 정부야, 국가야, 대가리야. 그 통치대상이라는 건 뭐야? 국민이라는 거야. 뭔 얘기 알겠지? 내가 국민이 통치대상으로서의 지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되게 말을 어렵게 들어왔다. 대한민국이라는 룰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 대표자들의 정치적 환경이나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복종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온 거야. 어? 이런 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나라 뜨면 돼. 엄마 잔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경제적 독립하면 돼. 난 아직 경제적 독립을 못해가지고 잔소리 듣고 있지. 왜? 급할 때 엄마가 돈 주니까. 농담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나이가 예전에 이제 완벽하게 경제적 독립을 했을 때는 엄마의 이야기를 1도 안 들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잘해드리려고 노력 중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납세 의무 대가가 첫 번째 납세 세금 내는 겁니다. 납세 의무란 국가의 존립이 기초가 되는 제1의 중요한 요소인 납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있다는 납세 의무를 가진다. 넘어가자.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뭐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의 유지, 보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가 꼭 필요하고 교육의 의무는 뭐야? 문화, 복지, 국가의 구현, 현대적 국민의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교육을 왜 시키겠냐? 내가 봤을 때 돈 잘 벌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나 책에는 국민이 국으로 말 잘 듣는 국민이 되게 말 잘 듣고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웃기잖아. 공상강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문화, 복지, 국가의 를 실현하고 싶대. 문화, 복지, 국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문화, 복지, 국가가 되려면 얘들아 기본은 배가 든든해야 돼. 배가 딱 차야 문화고 복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문화, 복지, 국가를 실현하자는 얘기는 어쨌든 교육. 문화, 복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얘기고 세금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말이 진짜 교묘하게 적혀있다. 그지?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문화나 복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일단 국민이 배가 불러야 돼.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배고팠대. 뭔 얘기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배고팠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배고팠대. 우리 어머니는 복숭아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 당시에 복숭아 비쌌나 보지? 복숭아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꾸정물통에 들어있는 이렇게 물통 같은 데 들어있는 그 복숭아 먹었다가 배탈 나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 있대. 그렇대. 물론 부자도 있었지만 부자가 아닌 경우들도 있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보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는 국민이 근로를 함으로써 국부의 증식, 국부는 뭐야? 국가의 부 증식에 이바지한다. 당연히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낸다는 거지.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 적합.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할 때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잠시만요.
이건 넘어가자. 이건 넘어가고. 밑에 환경보전이랑 국가와 국민이 함께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야, 이거 재산권 행사 이거 빼. 그리고 환경보전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통치구조 보자.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 통치구조와 이 본질. 있어. 통치구조의 본질. 통치구조라는 건 뭐야? 국가가 국민을 다스리는 구조를 통치구조라고 한다. 그지? 정치적인 색깔을 터트려가지고 하는 걸 통치구조로 한다고 그랬어. 얘들아, 여당이랑 야당이랑 어떻게 달라? 여당은 여자는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 여는 뭐냐면 현재 조직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싶어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조직이야. 그리고 야당은 뭐냐면 현재 조직의 형태를 바꾸고자 하는 게 야당이야. 그지? 그러면 얘 지금 여당은 어디야? 빨간 거야. 파란 거야. 그리고 야당은 어디야? 파란 거야. 그리고 우파는 어디야? 우리 오른손 많이 쓰지. 우파는 어디야? 파란 거야. 어? 그리고 좌파는 어디야? 빨간 거야. 아, 파란 거 빨간 거 얘기하기 모르구나. 더불어민주당 현재 집권당이 여당이고 우파야. 그리고 그 반대당들이 예를 들어서 파란 거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있잖아. 걔네들이 좌파 내지는 뭐야? 야당이야. 그러니까 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조직을 여당 내지는 우파라고 하고, 현 조직을 엎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싶어하는 조직을 야당 내지 좌파라고 해. 그래, 이거 그리스 아테나 시대 때 보면 우측에 앉아 있었던 애가 지금 현 조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애가 좌측에 앉아 있었던 애가 그 조직을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조직이었대. 그래서 좌파 우파 넣은 거야. 그런 얘기 통치구조.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통치구조는 정부가 좀 뭐 넘어가고, 통치구조의 기본이 민주주의지. 국민주권주의가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 그 보면 이 조직 통치구조는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권력을 조직적 내지는 지능적으로 제도 보장을 하는 장치이다. 통치구조. 그러니까 통치구조는 국민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본질이고 이념이야.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게 본질이라는 거야.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그 통치행위를 하는 대가리들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사로잡혀서 여러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면 그건 공산국가야, 얘들아. 뭔 얘기 알겠냐?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꼭 잊어버리지 마라. 야, 뭐 솔직히 저 위에 올라가는데 뭐 인물을 보니 학벌을 보니 안 그냥? 어쨌든 자기의 소신만 뚜렷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정치를. 그래서 권력분립이란 뭐야? 권력분립이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시키자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자. 야, 내가 저번에 거꾸로 얘기했구나. 로크가 이권분립이야. 입법권과 집행권 두 개로 이권분립을 주장했고, 몽테스퀘어가 삼권분립이야. 저번에 내가 거꾸로 얘기했나 보다. 몽테스퀘어가 삼권분립이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분리. 그리고 권력 분립을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로크야. 이건 상식이니까 그냥 알고 있는 거 괜찮을 것 같다. 여기서 보면 입법권이랑 집행권은 뭐냐면 사법권이랑 행정권을 합친 거야. 사법권이랑 행정권을 합친 요 두 가지. 사법권, 행정을 합쳐서 집행권이라고 하고, 입법부의 권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한 게 로크. 그렇지. 로크는 글자가 두 개니까 이권 분립이야, 얘들아. 몽테스퀘어는 세자 이상이니까 삼권 분립이야. 내 저번에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지? 보자.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형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적 직정부제, 의회정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형태야? 보자. 그럼 대통령제는 뭐냐면 대통령제는 정부 형태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잖아.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행해지고 상호간의 독립이 보장되고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따로 분리돼 있고 대통령의 권리는 또 따로 분리돼 있대. 뭐 그런 얘기고, 의원내각제는 넘어가자. 이런 건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해야 되나? 보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입법부
입법부.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입법부는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해서 국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주는 기관이라서 해서 국민 대표 기관인 거야. 첫 번째,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주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입법기관이래. 법을 만든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국정감사하잖아. 그래서 국회는 감시하는 기관이래. 첫 번째, 국민의 권리를 넘겨받아서 국민이 원하는 걸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이게 보면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고, 두 번째는 법을 만든대.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든대. 그래서 입법기관. 세 번째는 뭐야? 국가기관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한대. 그래서 국정감시나 비판기관으로서의 국회. 네, 제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안에 내용까지 다 할 필요는 없다. 국회 구성은 국회 구성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몰라도 돼. 국회의원 지위. 국회의원 지위는 보면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는 못 데리고 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데 밑에 보면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누구보다 자유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의 직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권을 가진다.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어. 그래서 저번에 국회의원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할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 투표했지? 잡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야. 그리고 발언이나 표절의 자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막 말하는 거야. 이거 없애야 돼. 거기서 막 터뜨리잖아. 너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예훼손이야. 근데 그게 없대. 이런 거 없어져야 돼, 법이. 내 생각이야. 보수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국회의원 상당한 보수를 받게끔 돼 있어. 옛날에는 안 받았거든. 요즘에 받아. 내가 알기로는 5, 600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심히 가.